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매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개인만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는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장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제 날아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죠. 네, 미국 암학회 등 2분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던 바이오주,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알테오젠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어제 급등했던 레고캠 바이오, AB의 바이오 등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 2월 16일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 양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도 46파이 시리즈의 본격 양산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주 트리거 될까입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에서 삼성 SDI는 46파이 배터리에 내년 초 충분한 양산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는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구체적인 양산 계획이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2차 전지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의 탄력이 아주 좋았죠. 네, 삼성 SDI가 5거래일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며 41만 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셀 3사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본격 개화 기대감에 필에너지, TCC 스틸 등 장비와 소재주가 강한 에너지로 탄력 있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자고 나면 신고가 엔비디아 빅 이벤트 온답니다. 엔비디아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매년 진행을 하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GTC 2024가 다가오는 18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을 주제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CXL 관련주들로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탄력도 어땠나요? 네, CXL 관련주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2차 전지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TLB,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주요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새롭게 관련주로 부상한 엑시콘이 16% 상승으로 탄력을 유지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빅 이벤트 기대감에 주목받는 CXL 관련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CXL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 SDI와 TCC 스틸, 엑시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주 트리거 될까입니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엔솔에 이어서 삼성 SDI도 내년 초에 46파이 배터리의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판도가 어떻게 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지점장님? 네. 먼저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의 배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테슬라가 그 2170 원통형 전지를 적용하기 이전에 대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은 파우치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에 비해서 출력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파우치형의 이 단점은 자동차별로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표준형으로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통형의 문제점은 이 캔이 둥글기 때문에 그 둥근 각과 둥근 그 사이의 빈 공간 효율성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 없었죠. 그래서 두나나 70에서 이 지름을 넓힌 게 4680 원통형 배터리였습니다. 네. 이는 기존의 두라나 70에 비해서 용량과 효율을 높인 그런 이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4680에서 삼성 SDI가 46파이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4680은 표준화는 되었지만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파우치형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6파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4680의 고출력 고효율과 그리고 파우치형의 커스터마이징을 함께 갖춘 전지라고 보여지고요. 이로써 큰 라인업을 보면 삼성 SDI는 전고체 라인업 그리고 3원계에서 46파이 그리고 LFP 라인업을 모두 갖췄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자동차에 전고체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LFP가 들어가야 될 그런 싼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3원계 거기서 원통형에 대해서 고효율화 시킨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화시킨다라는 건 분명 삼성 SDI는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DI가 오늘 13%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차량 금액별로 모든 라인업을 다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커나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전고체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탄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 양산까지 시제품 생산, 샘플 테스트 이런 좀 다양한 과정 속에서 소재 관련 업체들 모멘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배터리 업종 자체가 성장 업종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과일적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리튬 가격이나 이쪽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적 측면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터리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구매를 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른 시점에 산 거고 거기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얼리버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는 2가지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의 가격이 싸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싸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요, 안전성입니다. 불나는 것을 많이 TV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가격이 싼 배터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효율에 대한 배터리와 안전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전고체 배터리는 훨씬 더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 즉 확대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만큼 최근에 전기 자동차의 시장이 싸고 그다음에 안전성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개발되는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성장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중성, 안정성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인터배터리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들은 지금 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 업체에 고전한 LFP 배터리 양산 계획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악재라던가 호재라던가 이 사이에서 이제 조절을 좀 잘 해봐야 되잖아요. 이 전략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짜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성숙기보다는 성장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은 우상향을 유지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가가 먼저 가느냐, 실적이 먼저 가느냐 그 차이죠.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때는 주가가 먼저 실적을 당겨 쓰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밸류에이션이 줄어들 때는 실적이 쌓이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전기차 2차 전지가 수요가 둔화되면서 만약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결국 46파이 같은 경우에도 표준화시켜서 한 업체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 팔아서 원가를 절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수요들이 몰려서 결국 가격 하락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그 소비 의욕을 자극하는 가격대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의 증익폭, 이 함수죠. 증익 함수가 과연 언제 증가되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 이 증익폭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당연히 증익을 하겠지만 그 증익의 폭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성장 관점은 유지하되 네. 올해는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뭐 섹터고 뭐 주가고 뭐 그런 것들은 맞지만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새로운 트리거로 급부상했습니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오늘 삼성 SDI 그리고 TCC 스틸 저희의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스탑 사인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TCC 스틸의 신학수 대표께서는 스탑을 주셨고 나머지 내용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13%의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46파이 배터리 양산 계획이 정말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저점 가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놀이를 하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굳이 팔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사는 부분에 시점적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오늘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 것은 인터배터리 2024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있었던 그런 여건입니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배터리, 진짜 전고체의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죠. 현재의 가격은 낮은 가격이니까 지금 가격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사는 거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여건에서 주가가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고 저점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추적하는 게 맞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0만 원 정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지점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삼성 SDI가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준비가 됐다 이걸로 지금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뭐 내년 초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이전에 나왔던 그 LG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잖아요. 이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앞으로 더 좀 부각되고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네, 4680이라는 건 지름이 46mm고요. 높이가 80mm라는 겁니다. 근데 46파이는 삼성 SDI는 네 가지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4680, 4695, 46110, 46120. 이건 지름은 동일한데 높이를 다르게 구성했죠.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은 이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우치형의 장점은 고효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46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만큼 커스터마이징은 쉽지는 않겠지만
4680에 비해서는 다양화시킬 수 있고 표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도 잡을 수 있죠. 때문에 기존의 고성장기 때는 이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소재 업체들이 각각 짝짓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라면 그런 각각의 짝짓기보다는 고객사를 여럿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보다 표준화시켜서 이거 사갈 사람 사가가 유리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동사는 충분히 46파이에 대해서 다양한 고객사 확보 가능하고요. 이는 차종별로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차종별로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전고가 낮게 형성이 될 거고 높게 형성이 될 건데 그런 차종별로 승차감 구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와 커스터마이징을 함께 고출력까지 갖출 수 있는 전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SDI 내년 대비해서 PER이 10배입니다. 그리고 PBR이 1.1배입니다. ROE가 12% 수준이죠. 때문에 저는 지난 올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도 22년의 저점 35만 2천 원을 깨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10,000원 정도 이후에 반등했었죠. SDI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잃을 게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점장님께서는? 트레이딩적으로 4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라서 살 수 있는 고출력, 고효율 배터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 다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TCC 스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 SDI 468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소식에 지금 6거래일 만에 차트가 좀 돌아섰습니다. 오늘 4%대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두 분이 지금 사인이 엇갈렸어요.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고 사인 주셨는데. 네.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랑 수급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펀더멘탈적으로 원통형 케이스는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통형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케이스의 니켈 도금 강판 수요도 동시에 증가가 될 텐데 펀더멘탈적으로 46파이의 확대 그리고 고객사의 확대는 동사의 전방 산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비정형적인 수급적인 요소인데요. 작년부터 2차 전지만 머물러 있던 수급들이 많았습니다. AI가 아무리 좋고 밸류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는 2차 전지만 할래라는 개인적인 수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에서도 2차 전지 내에서 수급 이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의 화두는 전고체와 원통형 전지이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시장을 떠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네.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네. 사실 TCC 스틸이 많이 올라왔는데 원통형 배터리 하면 소재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대표적인 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46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 수혜가 좀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들어갈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가격이 이미 선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도금 강판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TCC 스틸이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도금 강판에 대한 여건의 전고체 이렇게 얘기하면 TCC 스틸은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실적적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실적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아직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격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집중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여건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주주 지분이 매각 이슈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수량을 판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 SDI가 추세가 지금 바닥이니까 저점 놀이하고 있으니까 추세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가 형성되는 게 확인되면 그쪽을 좀 더 사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TCC 스틸은
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를 추세가 형성될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더 대장으로 이동을 좀 그렇죠. 해보는 전략을 네. 주셨습니다. TCC 스틸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사실 지난 2월 28일에 그 회장 일가의 이제 지분 그 매도 소식으로 이 하락세가 좀 지금 멈추고 급반등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락세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가나 하고 좀 추가 반등을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도 될지 아니면 지점장님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지금 신규 매수의 자리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니켈 도금 강판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고 성장 산업은 아니죠. 하지만 원통형 전지의 확대로 인해서 동사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수혜를 본 업체고요. 그리고 결국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향후에 커질 시장을 크게 경쟁 없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원통형 전지를 모멘텀으로 SDI나 다른 종목들이 간다라면 저는 거기서 배제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9,000원.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전고점을 보기보다는 전고점 아래까지 본다라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CXL 관련주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최고가를 쓰면서 애플 시총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또 다가오는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18일부터 미래 기술 트렌드 파악을 할 수 있는 GTC 2024가 개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사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지점장께 여쭤볼까요? 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GTC 2024가 개최되죠.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픽 처리 기술이라든가 AI, 가속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서 각종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H100의 차세대 버전 H200이 채용될 만한 차세대 GPU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사실 글로벌 시장은 차세대 GPU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H100, H200이 가장 크기 때문에 H200이 어떻게 될지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 랠리도 저는 이 컨퍼런스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우상향과 AI 산업 우상향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없지만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학회 노출 이후에 하락했던 것처럼 최근에 주가의 패턴은 오히려 컨퍼런스에서 서프라이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컨퍼런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반영되는 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세대 GPU와 H200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또 GTC 2024에는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잖아요. CXL 주제로 지금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핵심 기술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 대표님께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상황이죠. 데이터의 지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확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로직 반도체, CPU가 될 수 있고 GPU가 될 수 있고 이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그다음에 저장장치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CXL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외부에 의해서 이 링크 띄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직 반도체 바로 옆에서 아니면 그 위에서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여건의 핵심은 HBM인 것 같고요. 그것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게 CX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XL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네오셈이 그랬고 네. 오스킨전자, 코리아 서키트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주위에서 보고 특정 시점과 시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면은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네. 투자에
꼭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CXL 관련주가 매일매일 다른 종목들이 대장주로 좀 부상을 하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매매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떤 점을 경계를 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지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실적 추정치가 없는 종목들은 비중을 높게 안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AI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냐, 밸류업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냐, 지금 시장에 그런 뷰들이 나뉘는데 저는 밸류업 섹터에 대해서 더 좋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AI 섹터에서 실제로 숫자가 나는 기업들 살 건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도 없는 코스닥의 일반 몇 개 종목들을 개인들의 이 수급 테마로 올리지 지금 시장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2009년도에 외국인들이 30조 원 코스피를 순매수한 게 역대급이고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1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순매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테마만으로 실적 추정치가 없는 종목들을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유입되는데 시장의 비중만큼도 아닌 오히려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먹을 땐 좋지만 좀 후폭풍도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다가오는 빅 이벤트 개막의 CXL 관련주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데 엑시콘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분께서 완전히 엇갈린 지금 사인이 나왔는데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익원 지점장께서 스탑을 주셨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신학수 파트너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엑시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죠. 자, 신학수 파트너께서 네. 먼저 고사인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죠. 특히 이제 불량률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수율을 개선시킨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종목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에 CIS 테스터기 이거 개발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회사에 대한 그 크기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하게 성장성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이원 지점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뭐 실적이 없는 종목은 따라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엑시콘이 지난해 실적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표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점수를 안 주신 걸까요? 그것보단 어제 제가 삼성전자가 월별 그 메모리 사업부의 실적이 흑자로 돌았다. 그 뉴스를 보고 혼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월별 흑자 돌았다. 대단하네. 근데 삼성전자가 월별로 실적이 흑자 돌았다라는 걸 뉴스 플레이 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월별 실적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나운스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HBM3이 고객사도 하이닉스에게 뺏기고 있고 AI에 접목되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밀리고 마진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HBM보다는 더 CXL에 대해서 그런 언론 플레이 강하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그 단기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이 IP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이 확장성 열어가기 좋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이 IP 업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렸는데 제가 대다수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엑시콘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억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게 정당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조금 짧게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는 했었는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마이너스 3%로 내려앉으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여기에서 우선 고사인 주신 지점장님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뭐 마찬가지인데 저는 장치 산업은 수주를 찍어야 되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CXL을 삼성이 강하게 민다라면 밸류에이션을 주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 AI 시장이 확대된다라면 반도체 설계에 대한 니즈는 다양화되고 고객사는 많아지고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IP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이 IP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멀티플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학스 파트너께서는 여기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네, 왜 스탑 사인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가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오픈H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은 보안 이런 쪽에 엣지 부분에 대한 환경을 구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의 가격은 꽤 많이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챙겨내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스탑, 요거는 기다렸다가 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미 시장이 많은 것을 반영을 한 상태다. 좀 무거운 자리로 뭐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삼성 SDI와 TCC 스틸, 엑시콘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부 반도체 그리고 저 PBR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단에서는 비철금속 업체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반등 기대감에 오늘 5% 상승 마감한 이구산업이 시간에서도 4%의 탄력적인 흐름 보이면서 4,325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철금속 업체인 대창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센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파워의 배터리 생산 설비를 턴키로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프트센 오늘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대량의 거래량 쏠리면서 10%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아 메카닉스 역시 9.8% 정도 상승을 하면서 4,22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지테크 살펴볼까요? 전년 대비해서 5,645% 급증한 영업이익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9.8%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참 엔지니어링이 4.6%로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후 윗골이 단 만큼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인데요.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하면서 4.6%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동원 시스템즈도 2% 약세를 보이면서 4650원 지나가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오늘 4% 상승한 화천기계 역시 하락 전환하면서 1.3% 약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네이버 취지직 관련주인 EM넷이 3%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2~3%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습니다. 2% 하락하면서 144,30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LFP 배터리 시장 진출 영향에 20% 급등한 자익을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87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에 도달한 라이징 스탁 점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지점장의 종목이고요. 지난 시간에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을 해주셨는데 지금 14만 원을 훌쩍 넘어서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점에서 전략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10만 원, 11만 원대였죠. 14만 원을 제시해 드렸던 건 천궁2 수주와 그리고 수운법이었습니다. 지금 천궁2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수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뉴스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해서 7.2% 늘리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6%대 그리고 전년도 하더라도 7.1% 늘렸는데 이번에는 7.2% 거의 300조 위안인 거죠. 300조 원. 네.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늘리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더 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관방장관이 중국이 올해 7.2%에 늘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수운법으로 이미 차관 금융이 풀렸고 수주는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의 국방비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14만 원을 주셨을 때 그 전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더불어서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전태진 파트너 현대글로비스, 이희권 지점장, 코리안리, 신학수 대표,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PCTC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운반선 그 용선료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본업도 지금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신사업까지 짚어주셨는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현대자동차 이제 그룹의 그 물류 통합에 따른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 물류업이라든지 유통 판매업,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그 관련된 물류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자동차 운반선 용선료가 최근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 해양 환경 규제 강화가 있고 그리고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 증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용선료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단기 용선까지 좀 끌어모아가지고 110척 선대를 가지고 지금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선료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이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 사업 진출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을 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또 한번 상승을 해주고 23만 원 전고점 한번 더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손절가는 18만 6,8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에너지가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차와 2차 목표가 좀 나눠서 주시면서 긍정적인 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종목인데요. 코리안리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현재 보험사들의 그 가장 큰 화두는 그 해약 환급금의 준비 이 부분입니다. 해약 환급금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금융 재보험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 재보험 중요성 증가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안리 하면은 또 배당주로도 좀 매력이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지금의 매력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결국 저는 밸류업 트렌드는 10년 트렌드라는 큰 트렌드 내에서 계속해서 픽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 업종들의 화두는 원보험사들이
그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얼마나 쌓아두고 이걸 정부에서 얼마나 조정해 주느냐가 가장 화두인데 결국 적정 자본금 내 그리고 해지환급금을 얼마나 설정하느냐를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도출되는데 재보험을 맡길 경우 이 재보험 수재 시 자본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조 원의 규모를 코리안리에게 그 수재를 맡겼는데 삼성생명 같은 큰 업체가 지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저는 이러한 트렌드를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를 그 기록을 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다들 배당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크게 보는 건 매년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건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수량이 2배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제외하고 무상증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는 제외하고 무증이 되기 때문에 그 무증된 일부분은 자사주 소각 효과를 동시에 누리기 때문에 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도 있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도 있고 주주 친화 정책에서도 배당보다는 이렇게 매년 무상증자를 하는 이 부분을 좀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9,200원, 손절가 7,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최근 로봇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IPO 기업들이 많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이쪽 상장될 거고요. K&L 시스템이라고 유압식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도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로봇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이유는요. 인력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에 협동 로봇의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로 인력이 좀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협동 로봇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인데 네. 이 로봇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로봇 시장의 캐파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즉, 이 부분이 일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국내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전 세계적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마켓쉐어 4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H 시리즈라는 협동 로봇, 음식료 쪽에서는 E 시리즈라는 협동 로봇, 다양화되어 있는 로봇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 확대와 솔루션 판매 채널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의 실적은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두산 로보틱스를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요 안에서 매매하면 꽤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신학수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수산중공업입니다.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 크레인 등을 제조하는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지난 5일에 거래량 터진 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금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4위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죠. 오늘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으나 힘이 빠지면서 결국 2% 넘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오늘의 하락분을 다시 돌려내고 있는데요. 2%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구 산업입니다. 구리 가격 반등 기대감에 오늘 5% 상승 마감했는데 시가내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4%의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는 JI테크입니다. 반도체 프리커서 제조업체로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내에서도 기세 이어갑니다. 7%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위는 세아 메카니스입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첨단 IT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변동성이 조금 있었지만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잠시만요. 네. 일단 지금 워낙에 바닥을 좀 많이 다졌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 오늘 전고체라든지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이캐스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G 엔솔과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은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다시 좀 우려를 표한다고 한다면 상방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권 매매를 활용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저는 좋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이 있지만 상방은 또 제한됐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쪽으로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4위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볼까요?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4거래 만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대에서는 2%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위를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발 훈풍이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AI라든지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 거품론이라든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볼 거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기업들의 좀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PCB 기판 쪽에서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다가 이제 AI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PCB 쪽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격대 36,000원, 36,000원에서 38,000원 그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고 36,0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시 그 36,000원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고 공략하시면 충분히 그 AI 반도체 훈풍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는 기업일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6,000원대를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 짜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두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 흥행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올라간 이슈가 그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일정에 따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던 게 이 수요 예측에 대한 그 원인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들이 좀 중요시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 두산마켓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해 관련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기관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예상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0.4%로 하락 마감, 선전이 1% 넘는 약세 보였고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4%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2월까지의 수출과 수입 모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중국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의 수입은 3.5% 증가하면서 전월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1, 2월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나 넘게 증가해서 기대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 시각 현재 내림세를 보이고 있네요. 0.5% 하락세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월 무역 수지와 소비자 신용지수도 발표되고요. 또 노동시장이 과열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공개되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스탠스 유지를 확인한 가운데 ECB가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